네, 안녕하십니까. 김예창의 글로벌 뉴스 2019년 5월 15일자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브렉시트당 영국의 정치를 천지개벽할 것이냐. 이 그림은 바로 브렉시트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브렉시트를 하라 마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브렉시트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영국은 논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영국의 총선, 참고로 영국의 이번 총선은 유럽 의회입니다. 유럽 대표 의회, 즉 EU 의회에 보낸 영국 대표단을 뽑는 건데요. 이 대표단을 뽑는 거에 대해서 컴레스라는 회사가 영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영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이젤 파라지가 이끄는 2019년 창당 1년밖에 안 되는 당이 어마어마한 지지를 얻고 있다는데요. 과연 얼마나 얻고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5월 9일 조사 기준으로 2019년 5월 23일 투표할 영국 대표의원 선거에 대해서 브렉시트 당은 무려 27%를 득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노동당이 25%, 자유민주당이 14%, 그리고 지금 여당이고 지금 가장 다수당인 보수당이 무려 13%밖에 얻지 못하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2년 총선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영국 국내 총선 득표율 2022년 총선에 대해서는 노동당이 27%로 제1당이 되고요. 브렉시트 당이 20%, 보수당이 19%로 보수당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보수당이 몰락했느냐? 영국은 지금 많은 유권자들, 특히 보수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브렉시트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내셔널리즘을 원하는 유권자들이 브렉시트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보수당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글로벌리즘과 내셔널리즘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 보수당이 어느 한쪽을 들지 못하고 계속 브렉시트에 대해서 문제를 질질 끌고 있습니다.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좌익 성향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사람이 총 이번에 노동당으로 집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처럼 완전하게 브렉시트를 반대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브렉시트 당처럼 브렉시트를 완전히 찬성하지도 못해 결국은 이 표가 갈라먹게 되지 않나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5월 23일 날 있는 선거에 대해서는 보수당이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보수당의 참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2년 할 영국 총선에 대해서도 보수당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으면은 계속 브렉시트 당하고 노동당에게 나눠먹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브렉시트에 대해서 더 이상 정치인들이 집토끼를 찍어주지 않고 나는 집토끼 역할을 하지 않고 나는 차라리 독립해서 세력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기상천외한 중국 기업들이 요즘 굉장히 기상천외한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분은 알라바마 회장인 마원이고 여기는 바로 우리가 유명한 화웨이죠. 네. 최근 알라바마 회장은 이번 달에 바로 996 원칙과 669 원칙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996 원칙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6일 동안 회사 생활을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52시간 근무를 하는 거에 비하면 참 어이가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개도국이나 또는 발전하는 국가에서 후진국의 기업들은 당연히 이러한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것은 바로 669 원칙인데요. 669 원칙에 대해서 마원이 얘기한 것은 일주일에 6일 동안 6번 이상 성관계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9번 이상 묵념을 하자라는 것에서 669 원칙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업이 그래도 개인들의 성적인 거에 대해서 간섭을 하느냐, 특히 성희롱이나 성폭력처럼 집단을 와해시킬 수 있고 문제가 되는 행위가 아니라 이런 신혼부부들한테도 이렇게 성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렇게 할당량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원의 입장이 이해되는 것이 중국은 지금 인구 통계학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2040년이 되면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젊은 층은 많이 줄어들고 한자녀 정책 때문에 위층을 부양해줄 세대가 굉장히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만약 이기기 위해서라면은 669 원칙을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옳겠죠. 그러나 과연 기업이나 국가가 강제로 또는 압박을 줘서 이것을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말이 나왔습니다.
한편 화웨이도 있습니다. 화웨이는 이번에 새로운 연구소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연구소는 매우 근사하게 지었는데요. 이렇게 유럽풍 단지로 지었습니다. 여기에 연구실도 되고 교육실도 되고 그리고 기숙사도 되고 그리고 학생 직원 자녀들 복지를 위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매우 어마어마한 시설과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웨이 정작 이런 좋은 시설에서 직원들이 자는 것은 바로 이 야전 침상을 깔고 사무실 데스크 밑에서 잔다고 합니다. 화웨이는 이것이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리 보안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이렇게 자서 일만 하고 잠만 자고 일만 하고 잠만 자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영감을 불어넣어줘서 어떠한 혁신이 나올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중국 기업들의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바로 연방법원 앞에서 이렇게 싸우는, 서로 항의하는 두 세력인데요. 네, 오늘 미국 엘라바마주에서 낙태 완전 금지가 통과되었습니다. 1973년 연방법원 판결 로 v 웨이드 판결로 인해서 낙태를 금지하는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실질적으로는 낙태 합법화 국가입니다. 물론 이제 법률상으로는 낙태를 금지하는 어떤 행위를 금지해야 되지만요. 근데 한국 시간으로 2019년 5월 15일 11시에 속보가 떴는데요. 미 엘라바마주에서 어떠한 낙태라도 금지한다고 선언을 주법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엘라바마주에서는 성폭행 피해자의 낙태까지도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금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엘라바마주 상원이 초강력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하원 가결을 거친 법안은 임신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합니다. 임신 이후 어떤 단계에서든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최고 99년형 혹은 종신형을, 낙태 시술을 시도한 의사에 대해서도 최고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면으로 73년 연방대법원 결정하고 부딪히는 위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크나큰 정치적 파장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 현행률 유지하는 계속 낙태를 허용할 것이냐, 두 번째로 전 미가 낙태를 금지할 것이냐, 아니면 세 번째로 주별 자유화가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간 미국이 지금 다시 낙태 처벌제를 부활하고 다시 보수적 움직임을 하는 것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네, 전운이 감도는 이란 걸프만입니다. 이 드론은 이란이 사우디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한 드론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었는데요. 예, 최근 이란은 미국의 경제제재 이후 사우디 유조선과 이란의 사우디 파이프라인을 공격했습니다. 방금 나왔던 이 드론으로 바로 사우디의 파이프라인을 공격했고요. 그리고 또 이란에서 나오는 유조선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요. 네, 유조선이 이렇게 빵꾸가 났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조선과 이란 각종 사우디가 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사우디가 비난하자 이란은 바로 되받쳐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우디와 미국의 자작극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란은 지금 힘이 빠지는 중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부에서 알리 하메이니하고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지금 경쟁하고 이미 벌써 내분이 났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종교적인 복장이죠. 굉장히 수염도 기르고,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서구적인 복장입니다. 서로 같은 반미파고 서로 같은 기득권 권력이어도 지금 이렇게 벌써 갈등 관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작년부터 완강한 반미파, 참고로 이분도 완강한 반미파고 이분도 완강한 반미파입니다. 완강한 반미파 전직 대통령 마무드 아메드 자세가 체포돼서 투옥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투옥의 이유는 당시 작년에 이란 자유화 혁명 시위가 있었는데 그 시위를 선동하고 서구의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바로 반미로 유명한 대통령이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체포가 됐는데요. 이러할 정도로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반미주의 또는 기득권 권력 간에도 큰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 있는 이유는 크게 결정적으로 얘기하자면 돈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돈줄이 굉장히 말라붙고 있는데요. 이란은 이미 셰일 혁명을 통한 저유가 때문에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졌으며 거기에 경제제재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
대한 제재가 더욱 크게 이란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군대보다 위인 조직입니다. 나치 독일로 하자면 SS, 북한으로 하자면 보위부에 해당하는 정말 군대보다 더 높은 군대라고 친위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조직까지도 지금 이란의 그 경제 제재에 같이 묶이게 되면서 이란의 권력을 지금 떠맡는 게 지금 돈이 굉장히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란 내부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마두로가 지금 굉장히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미쳐가는 마두로라고 잡았는데요. 예. 어제 백악관 국가안보실장 클레버 카론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두로는 지금 그의 측근의 신뢰를 잃고 있다. 공공장소에 나갈 생각도 하지 못하며 항상 벙커에서 잔다. 공공장소에 나가서 연설을 하는 것도 지금 두려워하고 벙커에서 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베네수엘라 쿠데타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은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편은 없다. 만약 마두로가 자기 편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쿠바와 러시아인으로 채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지금 마두로의 경호부대는 베네수엘라인들이 아닙니다. 마두로를 근접 경호하는 팀들은 지금 바로 쿠바하고 러시아 팀인데요. 그만큼 자기 국민과 자기 군부 그리고 자기 친위대도 포섭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믿지 못할 정도로 마두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마두로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마두로가 이러는 것일까요? 어쨌든 마두로에 대해서 굉장히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여론이 나쁜 것 같고 마두로조차도 이 나라를 좀 자기 국민들을 못 믿어서 쿠바와 러시아인으로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 5월 15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